요즘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계속 밀리는 진짜 이유 알고 계셨습니까? 한때 원전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의 최대 수혜주로 불리면서 주가가 13만 9,200원까지 치솟았는데 최근에는 7만 원 안팎까지 내려오면서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실적도 좋아졌고 수주도 늘었는데 주가는 대체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걸까요? 지금부터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같은 원전 핵심 주 기기부터 가스터빈, 증기터빈, 소형 모듈 원전인 SMR, 기자재까지 제작할 수 있는 국내 대표 발전 설비 기업입니다. 특히 원전은 설계도만 있다고 건설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검증된 대형 주 단조 기술과 원자로 터빈 제작 설비, 품질 관리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원전 핵심 기자재를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희소성이 있는 기업의 주가는 왜 하락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미래의 성장 기대가 실적보다 너무 빠르게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올해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2,33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3.9% 증가했습니다. 수주 잔고도 24조 1,343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숫자만 보면 상당히 좋은 실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산 바켓과 두산 퓨얼셀 같은 연결 자회사 실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작 원전과 가스터빈이 들어있는 에너빌리티 부분은 매출 1조 8,959억 원, 영업이익 5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계산해보면 영업이익률은 약 3%입니다. 흑자 전환에는 성공을 했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원전과 가스터빈 슈퍼사이클을 당장 증명하기에는 아직 수익성이 높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장은 이미 체코 원전과 미국 원전, SMR,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용 가스터빈이 앞으로 큰 돈을 벌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주가에 먼저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익률이 기대를 따라오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밸류에이션 조정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주와 실제 현금 유입 사이에 긴 시간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과 발전 설비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계약금이 곧바로 매출과 이익으로 잡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먼저 원재료를 확보하고 장기간 설계와 제작을 진행한 뒤 공정 진행률에 따라 수년에 걸쳐 매출이 인식됩니다. 따라서 수주 잔고가 아무리 많아도 제작비와 설비 투자가 먼저 증가를 하면 단기 현금 흐름은 시장 기대보다 약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문표는 가득 차 있지만 그 주문이 실제 이익과 현금으로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52주 저점 5만 1,100원에서 13만 9,20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 정도 상승 이후에는 실적이 나쁘지 않더라도 신규 호재가 기존 기대를 크게 넘어가지 못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은 원전 산업 자체가 끝났기 때문이라기보다 미래 기대를 과도하게 앞당겨 반영했던 주가가 현재 실적 수준에 맞춰 조정받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상승 재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체코 원전의 실제 매출 전환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전체 사업 규모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 체결한 계약 규모는 다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회사 두산 스코다 파워와 체결을 한 증기터빈 및 터빈 제어 시스템 계약은 약 3,200억 원 규모입니다. 현재 확인된 직접 계약을 5조 6천억 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계약은 두코바니 원전 5호기와 6호기에 들어갈 증기터빈과 발전기, 제어 시스템 2기분을 공급하는 실제 계약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향후 체코 테벌린 원전과 다른 유럽 원전 사업으로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두 번째는 가스터빈 사업의 성장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1분기에 총 10기의 가스터빈을 수주했습니다. 이 가운데 7개 기는 북미 데이터 센터용이고 나머지 3기는 국내 공급 물량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지만 전력망과 원전 건설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가스 복합 발전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 대안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스터빈을 한번 공급한 뒤 장기 정비와 부품 교체 계약까지 확보를 하면 일회성 기자재 매출이 반복적인 서비스 매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몇 기를 수주했는지가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장기 서비스 계약이 얼마나 붙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SMR의 실제 상업 주문 전환 여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등 여러 SMR 개발사와 제작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정 SMR 노형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개발사의 원자로 모듈과 핵심 기자재를 위탁 생산하는 이른바 SMR 파운드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SMR은 협약이나 지분 투자만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 결정과 인허가, 전력 판매 계약이 마무리되고 실제 본품과 반복 주문이 나와야 의미 있는 실적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SMR 관련 뉴스가 나올 때는 업무 협약인지, 제작성 검토인지, 초도품 계약인지, 반복 양산 계약인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그럼 원전주 전체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전기화 확대로 글로벌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대형 원전과 SMR 투자가 확대되는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원전 프로젝트가 발표와 계획 단계를 넘어 실제 착공 단계로 진입을 하면 설계 기업보다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터빈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공급 기업의 가치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전 산업의 성장과 원전주 주가 상승이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가 다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려면 세 가지 숫자가 확인돼야 합니다. 첫째, 에너빌리티 부문 영업이익률이 현재 3%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가스터빈 수주가 실제 매출과 장기 서비스 계약으로 전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SMR 협력이 단순한 기대를 넘어 반복적인 상업 계약으로 이어지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반대로 SMR 상업화가 계속 지연이 되고 원전 매출 인식이 늦어지고 에너빌리티 부문의 이익률이 낮은 수준에 머문다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는 계속 눌릴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14만 5천 원에서 15만 6천 원 수준의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목표 가격에는 2030년 이후 원전과 가스터빈 사업이 크게 성장한다는 장기 전망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만 보고 현재 주가가 무조건 저평가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하락한 핵심 이유는 원전 산업이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래의 원전과 가스터빈, SMR 성장 기대를 주가가 너무 빠르게 당겼었는데 현재 본업의 이익률과 현금 창출력이 아직 그 기대를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면서 나타난 밸류에이션 조정입니다.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 때는 단순한 원전 수주 뉴스보다 에너빌리티 부문 영업이익률, 가스터빈, 장기 서비스 계약, 체코 원전 매출 인식, SMR 실제 반복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개선되기 시작한다면 수주 잔고가 진짜 이익과 현금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상승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숫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원전 산업의 전망이 좋아도 주가는 긴 시간 조정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